11월 1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10시까지 늦게 출근을 했고요. 특히 이 수험생들에게는 항상 꽃샘추위가 있었는데 시험 날이면 항상 추웠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이야기는 진실한 사람, 어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지금 파문이 여야 또 여당 내부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분노 조절 장애라면 이종걸 의원은 한마디로 이 응급 조절 장애, 즉 말을 조절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질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몇 번 당했을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붙이는데요. 엄격하게 다른 점은 박 대통령은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정치 일반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원론적인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년 총선이 야당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할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4년차에 접어들고 임기 말이고 여러가지 레임덕 현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을 가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일찌감치 국회의원들 즉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싸그리 대한민국의 썩은 국회의원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구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선관위에 대통령이 이 선거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 제소도 하고 고소 고발도 할 건데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키워가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일하지 않는 의원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의를 바꾸는 의원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의원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당 내부에서는요 박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강남이나 서울 강남이나 또 TK 지역에 나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냐 정말로 그런 어떤 심판을 측근들이 나서서 초래하려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자진해서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것이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행부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고 선거에 출마할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대통령의 뜻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여성부 장관이라든지 개각이 곧 쭉 따라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개각이 없다. 즉 국회 일정이 끝나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는 개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은요 어제도 또 한 말을 하셨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다. 물론 우리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2013년에 벨기에 방문 시에 한국 전 참전 용사가 부탁한 이야기인데 참전 용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인데 자, 이 대통령이 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의 한마디로 전폭적인 공천과 선거 지원과 그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이 다음 공천을 찾아서 권력에 날아가는 나방 같은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즉 주로 여당에 탈박을 하거나 비주류로 변하고 있는 구친박 의원들을 언급하는 거겠죠. 자, 정치가 뭐 자기가 신념이 바뀔 수도 있고 계보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치인들이 인식할 만한, 국민들이 인식할 만한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계기나 명분이 없이 그때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것은 정치에서 솔직히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평소에 국민들이 저 사람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요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쪽이 햇빛이 되는 양진가만 따라서 불빛 따라 날아가는 나방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나머지 행동들도 보나마나인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 못되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자신 측근들을 몇 명을 당선시켜서 퇴임 이후에 대비하고 임기 말을 대비하는 것, 뭐 정치적인 행위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명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정치판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념을 가진 새로운 물로서 정치판을 물갈이하겠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야만이 그것이 정치개혁으로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정치판의 개혁적 물갈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 대통령의 말 이후에 진박이니 가박이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또 야권은 총선용 분열 승부수다, 즉 박 대통령이 친위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선에서 대성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고 또 나아가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권력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고정 지지층은 마치 아무 생각이 없이 박근혜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공천을 둘러싼 친박과 친이 간의 지지부진한,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싸움을 넘어서는 이야기일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이제 고시가 되고 나니까 발을 빼서 다시 친이 친박 간에 또 싸우는 겁니다.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상향식이라 하고 하향식이라 하지만 다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개파 좀 더 공천을 받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언급 수준이
친박 세력들을 좀 더 많이 꼽아 넣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당신들끼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선 정치판의 개혁적 물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 대표는 과거에는 적자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발언했다가 말실수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뭐 강남 발언이라든지 실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뭐 김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속이 편하겠죠. 여당 인사를 겨냥해서 대통령이 이래 말했다 하면 김 대표 측근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말했던 배신의 정치 2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도 않고요. 야당을 겨냥인 거다. 에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 대통령이 여당 현역 의원을 겨냥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한다면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고 싸울 것. 아니 이 정말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물갈이를 하라고 이런 말을 했겠지.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물갈이할 능력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자, 대통령이 여당 의원 물갈이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여당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신들은 야당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용이면 직을 내놓고 싸우겠다는데 여당용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물갈이를 하고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고 야당 지지자들한테 야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차라리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실한 정치입니다. 기분 엄청 나쁘면서도요. 안 그런 척하면서 남집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박심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야당용이다. 뭐 그렇게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여권 의원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또 김 대표 측근의 이야기는 대통령과 딜하면 했지 이 친박 의원들과 거래는 안 할 거다. 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은 전략 공천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김 대표가 공천 룰 개정에 있어 협상 대상을 대통령을 선정하고 있는 반면 친박 의원들과는 타협하지 않을 거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이 뭐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 물갈이 일을 이야기해놓고 내 공천 몇 개 챙겨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요. 박 대통령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김 대표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그 말 하는 순간에 김 대표 옆에 있는 뭐 이번에 국정교과서 문제나 이럴 때 톡톡 튀어나오는 족보 의원들은 곧바로 대통령이 나서서 공천 몇 개 달라 했다.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심판은 공천을 얻기 위한 협박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남의 진위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보고 한 말을 남 보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